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 채널 두 번째 영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유화 그리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수채화가 갖고 있는 맑은 느낌, 어떤 번짐의 느낌을 유화에서는 못 갖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유화라고 하면 임파스토 기법이 가장 많이 쓰이죠. 물감을 듬뿍 묻혀서 펴 바른다기보다는 물감을 묻히는, 즉 물감의 질량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유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물감을 그렇게 임파스토라든가 웨이트 온 웨이트 기법, 웨이트 온 드라이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기법 하나를 설명을 하겠지만,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채화 같이 맑은 경쾌한 느낌이 나는 유화를 그려보기로 해요. 자,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잠깐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신석주 미문학 연구소에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유화 물감을 파레팅 해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뽀삐유가 린시드 유하고 테레핀 유를 타서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이 뽀삐유 하나, 양귀비유예요. 양귀비에서 추출한 거예요. 요걸 그림을 그릴 거고, 또 수채화 같은 그런 어떤 번짐의 효과를 내려다 보면 테레핀을 조금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테레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 소개해 줄 건, 요즘 같은 여름철은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에 유화 물감이 잘 안 말릴 때는 이 페트롤을 쓰면 그림이 건조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붓은 요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수채화 같은 유화를 할 때는 이 양모털 백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 기법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요거는 화방에서 되게 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갖고 있으시면 오늘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오늘은 그림을 그릴 건 이거예요. 굉장히 허접한 사진이네요. 오래된 사진인데, 요걸 제가 한 2년 전에 수채화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걸 오늘은 제가 유화로 멋지게, 수채화를 닮은 유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런 걸 이제 스케치 할 때는 보통 칸 나누기로 뭐 학습을 많이 했다고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화면의 중심에서 하늘과 물, 하늘과 땅이 닿는 걸 금지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기저선이라 그래요. 기저선, 하늘과 물의 나누는 기준점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기저병이라는 게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늘과 물, 하늘과 땅을 나누는 걸 기저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화면의 정중앙에 들어오면 안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벗어나게 스케치한다. 그리고 유화에서는 연필로 스케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금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중앙인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가 중앙에 딱 들어오면 그 그림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다. 그래서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게 스케치. 내가 지금 하던 말 중에
유화를 스케치를 연필로 한다. 그거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흑연이다 보니까 기름, 테레핀, 이 뽀삐 오일하고 만나면 흑연이 계속 짙어져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대략 이렇게 기저선에 걸리지 않는, 정중앙에 걸리지 않는 구도가 굉장히 좋은 구도예요.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하면은 이 그림은 스케치가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은 브랜딩 기법으로 할 건데 굉장히 맑은 기운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청색 계열로 맑게 시작해 보기로 해요. 중요한 팁을 주면, 평상시에 하늘을 보면 하늘 윗부분이 더 어두워요.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조금 진해요. 그러면 하늘 윗부분은 조금 이렇게 진한 계열을 타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늘을 자기 나름대로 칠을 했어요. 너무 이 원고에 연연하지 마요. 이 원고는 너무 사진이 시커매. 나는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모붓으로 쫙 비벼주는 거야. 요거를 브랜딩 기법이라 그래요. 섞어준다, 각 색을. 자, 그러면 하늘이 아주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이제 산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팔레트에서도 굉장히 좀 둔탁할 정도로 채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채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수님이라고 묻는데, 채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화이트 같은 계열의 색을 많이 섞어 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멀리 있는 산이 또 표현돼요. 툭툭 쳐. 그리고 고민 너무들 하지 마셔요. 우리 시니어 학습자들이, 저는요 나이는 많고요, 그림을 늦게 했는데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고민 길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냐면, 베네수엘라에 가면 앙헬 폭포라는 게 있어요. 폭포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긴 폭포예요. 폭포가 너무 길다 보니까, 폭포는 폭포인데 밑에 물이 안 고여. 쏟아지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수증기로 다 변해버려요, 안개로. 그래서 그 앙헬 폭포에 가면 밑에 물고임이 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그림이 안 된다고 고민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감을 곱게 펴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올린다 라는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너무 녹색으로만 하면 그림이 좀 지루하니까 번트 계열, 브라운 계열이 이렇게 군데군데 좀 나와줘도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또 한 가지 무지 중요한 것, 여기에 갑자기 붉은색이 뜨 이렇게 등장을 해도 그림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제발 얘기하는데, 그림을 저는 늦게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저기 우리 채널에 18번이 뭔지 알아요? 쫄지 마. 그냥 내 그림 내가 망쳐도 누가 뭐라 그래 라는 강한 심정으로 덤벼들어.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짙은 바이올렛, 짙은 보라색도 들어가고, 항상 자연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올수록 색이 무겁다는 걸 저는 야외에 가서 누누이 느끼기도 해요. 아, 모든 사물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더 어두워지더라. 자, 그럼 이제 앞산이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뭐야 이거, 뭐 단풍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붉은색이 있음으로써 그림에 재미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산 뒤에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있는 마른 풀들을 좀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요 앞에 있는 건 그냥 계속 겹쳐서 그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저 멀리 돌멩이들도 좀 있고, 그 밑에 어둠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그 다음에 요 앞에 풀들이 조금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붓을 눕혀서 화면하고는 완전히 붓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 돼.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붓을 눕혀서 뚜두두두. 그렇게 하면 아, 풀들이 올라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지, 방법만 알면은 쉽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타고난 소질이 없다, 순 거짓말이야.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표현되었어요. 강물을 그릴 거예요. 그냥 물이 이렇게 솟구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식으로 붓질도, 아, 물, 너가 누워 있니? 나도 그러면 누워 있을래. 이런 식으로
붓을 물 느낌과 같이 눕히는 거야. 아, 물아, 너가 누워있구나. 나도 붓을 눕힐게. 쉬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먼저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유화는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서는 내가 밝은 부분을 하는 것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걸 여러분들은 아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은 면을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에서 이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표현을 해야 돼요. 반영된 걸. 이것이 오늘 우리 유튜브 수업의 최대의 중요한 점이다. 자, 그러면 다시 임파스토 기법이에요. 여기서 물감을 많이 칠해. 쭉. 응? 많이. 물감값 싸. 좋은 그림을 위해서는 물감값에 돈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 이렇게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름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반영을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발라줬어요. 녹색도 바르고 브라운 계열도 바르고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너무 또 그림자라고 해서 시커먼 색으로만 하지 말고 처음에 부분만 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양모붓이 다시 등장하는 거야. 이걸로 잘 보시면 깜짝 놀래. 교수님, 제발 강의할 때 좀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반말 안 할게요. 깜짝 놀래게 돼요. 이렇게 위는 약간 짙은 색으로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야. 물에서 저 산이 정말로 비치는 것 같아. 막 난 이럴 때요, 막 가슴이 떨려요. 짠. 어메나.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은 유화에서는 사실 두껍게만 칠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 그걸 저는 수채화를 오래 한 사람이라 이렇게 수채화 같은 유화를 보여드리는 거야. 물에 비치고 있어요. 정말 이 물이, 아, 여기가 임진강이거든요. 임진강에 물이 맑을 것 같아. 고기들이 막 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됐으면, 자, 요렇게 물의 번짐이 잘 표현됐어요. 요럴 땐 나이프 기법이 필요해요. 나이핑. 물이 비칠 때 이 밝은 물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거는 붓으로 하면 안 돼. 나이핑으로. 그러면 물 속에 어떤 반짝임들, 이러한 것들이 잘 표현되죠. 이건 나이프로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됐어요. 나이프로 물속을
약간 그 반짝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국어 국문학과 공부할 때 내가 배운 건데, 윤슬이라 그래. 윤슬. 물이 햇볕을 받아서 반짝인다. 윤슬. 내가 딸을 놓으면 이름을 꼭 윤슬로 지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딸 낳을 나이는 아니네. 손녀. 이렇게 반짝이는 걸 윤슬이라고 한다. 윤슬. 우리 한국어에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아요. 아주 지금 느낌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른 땅을 그려야만 되는 또 숙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해야 돼. 여기는 조금 상당히 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내가 누구야? 신석주야. 그냥 다 그려버리고 말아 오늘. 자, 땅을 표현할 거야. 이렇게 번트 계열, 옐로우 계열로 자유롭게. 요거 할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그냥 자유롭게. 굉장히 어두운 색도 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쭉쭉쭉쭉. 너무 재밌다. 예. 여기는 내가 이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요거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돌이 있는 것처럼 이제 터치를 좀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기서는 좀 아까는 시원하게 했어. 근데 이제는 조금 섬세하게 이렇게 돌이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 사랑도 그래. 왜냐하면 막 섬세할 때가 있고, 그냥 터프할 때가 있고, 꼼꼼할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촘촘히 그려야만 된다를 숙지하시면 돼. 뭐 전부 다 시원시원하게 가면 그거는 재미없어. 영화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원빈이 잘생긴 원빈이 나오는 영화라면 주인공만 잘생겨야 돼.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잘생기면 그 영화 진짜 재미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시원한 면이 있었으면 조금 답답한 면도 넣어준다. 그게 어떤 구성적 요소예요. 구성적 요소. 그래서 하나하나의 화면이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모니를 이룬다가 중요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돌들이 있는 돌밭이다. 자, 이제 여기서 돌밭에서 나오는 마른 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때는 이렇게 털이 약간 긴 붓으로 축축축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붓은 화방에 가서 살 때 화방 주인한테 사인 붓 주세요 라고 하면은 줘요. 사인할 때 사용하는 붓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붓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약간 좀 의문을 가질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나는 그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아느냐?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유화는요, 오늘 어느 정도 하늘 그리고 강물 그렸으면요, 마르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마른 풀을 올리는 거잖아요, 라고 잘못 알고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볼게요. 나 갑자기 막 화가 나네. 왜 그러냐? 후기 인상파. 인상파들은 그림을 빛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야외에서 세잔느, 빈센트 반 고흐 전부 다 그랬어요. 마네, 모네 전부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지금 오후 1시야 이게. 이게 오후 3시간 넘으면 이 그림자가 달라져. 그것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가 오줌이 마려워도 참았다는 일화가 있어. 그만큼 유화는 마르고 나서 또 그려야 된다. 진짜 그건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거는 잘못 배운 거야. 야외에 나가서도 한 2~3시간 만에 이렇게 그림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진정한 작가로다. 뭘 마르고 나서 해. 물론 마르고 나서 차곡차곡 올리는 그림이 있어요. 물론 유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 나 말고 다른 선생도 가르칠 수 있어. 신석주한테는 그런 거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 하루에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좋아. 봐봐.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어 이걸.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 또 해줄게요. 이 색 물감을 잔 블리언트라고 해요. 내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살색 물감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 잔 블리언트는 물감의 뒤를 보면 N이라고 쓰여 있어요. N. 그건 뭐냐면 다른 물감과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섞어 쓰면 나중에 항변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써야 되는 색이에요. 이것도 처음 알았죠, 오늘.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색하고 섞으면 이 색이 한 6개월, 한 길게는 2년 가면은 슥 그림이 시커멓게 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 블리안트 색, 쉽게 얘기해서 살색은 다른 색과 섞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마른 풀의 느낌도 나타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잘 자란 돌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마른 상태에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이런 막대기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걸 기대면 이 물감의 지장을 안 먹고 안 마르는 데다가 그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다 대면 안 마른데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있다. 조금 큰 돌도 있어요. 큰 돌도 있고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많이 차면 이 돌을 징검다리처럼 우리는 밟고 건너가기도 하죠. 늪지역을.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풍경화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어김없이 물에서 비치는 그림자를 넣어주면 더없이 좋겠죠. 이렇게. 또한 좀 더 재미난 요소를 하면 요쯤에 뭐 하나가 떠 있는 거 툭 이렇게 강가에 가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나뭇가지들이 물 속에 잠긴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아, 나뭇가지들이 물 속에 잠긴 것도 그림 속에 나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마른 나무가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쉬워. 이렇게 나무를 올려. 그냥 쭉. 뭐 어렵나, 뭐 나무 만드는 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화가를 창조자라 그래요. 조물주처럼 창조한다는 거. 응? 굳이 이렇게 마른 나무가 하나 있더라. 이 마른 나무에도 뭐 하나 명암을 준다. 이렇게 명암을 주면 아주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음영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번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거야. 이런 느낌.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좀 더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그림을 끝내는 걸로 해요. 주제는 수채화 같은 유화 그리기였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 됐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요 나무하고 요 나무하고 너무 겹치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지워. 별로 스트레스 받지 마. 나무 없어졌잖아. 그걸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이렇게. 그냥 지워버린다. 이렇게 했던 것도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자. 좋은 표현이에요. 아까 물속에 있는 나뭇가지를 그려주자. 왜냐? 저기에 있는 나무하고 너무 겹치더라. 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끈이 하나 있어 또. 이런 재미난 부분을 해주는 게 그림에서 데코레이션이에요. 여기도 그림자를 이렇게. 이러한 액세서리가 있음으로써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냥 끝낸 걸로 해요. 아니다. 이게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두움인데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조금 리터치.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인으로 이 그림을 끝내겠어요.